장항준 감독의 신작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스터의 룩이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단종은 굉장히 단정하게 서 있고 어몽도는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뭔가 이 두 사람 사이의 사연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내용도 좀 독특하고 색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이런 또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또 만들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 그런 거는 또 절대로 아니긴 합니다. 솔직히 무난무난하게 그냥저냥 볼만한 구석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장항준 감독님 영화가 항상 그런데요. 보기 힘들 정도의 망작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긴 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매번 기가 막힐 정도로 무난무난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무난무난한지를 설명드려 볼 텐데요. 그러려면 일단 이번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는 조선의 6대 왕인 단종이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는 사건인 계유정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관상은 다들 보셨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영화는 안 보셨더라도 이 장면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관상에서 수양대군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했었는데 여기서 이정재 배우가 연기했었던 이 수양대군이 바로 이번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단종을 폐위시켰던 인물이에요. 근데 조선왕실의 족보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왜 그렇게까지 경악스러운 사건인지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이 문종이고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상의 주인공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은 적자승계의 원칙에 따라서요. 자신의 형인 문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문종에게는 친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적법하게 왕위에 오를 기회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었죠. 자,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문종이 35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단명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문종의 아들인 단종은 아직 10살에 불과했는데도 왕실의 적자승계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수양대군이 봤을 때는 아직 단종이 어리고 힘이 약하니까 여기에서 기회를 보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단종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올라버립니다. 적자승계의 원칙을 어겨버리고요. 문종과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을 어마어마하게 살해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워낙 아무런 명분이 없는 쿠데타였다 보니까 조정 내부에서도 그렇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단종을 복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주가 된 수양대군은 자신을 위협할 싹을 아예 뿌리 뽑기 위해서 강원도 영월의 그 외진 곳으로 단종을 유배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은 아버지에게 왕권을 빼앗겼는데 이제 유배까지 가서 꼼짝없이 죽을 게 뻔히 보이니까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놔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영화는 여기까지 진행된 단종의 서사를 꽤나 묵직한 톤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종 역할을 맡은 박지훈 배우의 연기도 상당히 훌륭해서요. 이 도입부만 보고 있으면은 이거 좀 괜찮은 작품이 나오나? 라는 생각과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트로가 그렇게 끝이 나고 유해진 배우가 맡은 어몽도라는 인물의 파트가 시작될 때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뭔가 영화의 톤이 이상하게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약간 장항준 감독님 내부에서 두 개의 자아가 서로 싸우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자아는 이번 작품에서는 내가 정극으로 제대로 정면 승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자아와 그래도 너무 개그가 부족하면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라고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두 번째 자아가 서로 싸우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종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톤의 정통사극으로 잘 연출을 하시다가 어몽도가 나올 때부터는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좀 부장님 감성의 유치한 개그물로 갑자기 급선회를 해버리거든요. 뭔가 조금이라도 잔잔한 구간이 나오면은 약간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돼서 그거를 못 견디시겠는지 진짜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도 안 웃긴 말장난이랑 몸개그를 계속 섞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트로에서 기껏 묵직하게 만들어뒀던 분위기가 되게 저렴해 보이도록 만드는 역효과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전체적으로 톤 앤 매너가 정돈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먼저 단종이 등장할 때는 세상 이렇게 분위기가 비극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정반대로 어몽도가 나올 때는 세상에 또 이렇게 경박하고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열탕에 있다가 갑자기 냉탕에 몸을 담궈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기분이 좋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스위칭이 아니라 온도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니까 조금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힘든 그런 구간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뭐 하나에 진득하게 집중을 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티 컨트롤이 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그러냐면요, 일단 어몽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건 마을 사람들이랑 노루 사냥을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준혁 배우가 연기하는 막동아지라는 마을 주민이 진짜 아무런 맥락도 없이 어몽도의 노루 사냥을 계속 방해를 해대고 있습니다. 이 어몽도의 마을 사람들이 한 6명 정도 파티를 짜가지고 노루 사냥을 하러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노루를 발견하고 노루한테 활을 쏘려고 이 숨을 죽인 채로 활 시위를 착 당기는데 갑자기 활도 안 들고 있던 막동아지가 지금 쏴!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러가지고 진짜 쓸데없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깜짝 놀란 어몽도가 삐끗하면서 활 시위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걸 무슨 대단히 재미있는 몸개그처럼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몽도가 아니 너 왜 그러냐, 가만히 좀 있어라, 막동아지를 구박하고 다시 한 번 더 활 시위를 당기는데요. 그 다음 턴에서도 막동아지가 지금 쏴!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노루를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뭔 짓인가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막동아지의 저 말도 안 되는 병크 때문에 억지로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좀 못 만든 영화들의 고질병 같은 건데 그 아무런 개연성도 없이 등장인물의 지능을 낮춰가지고 억지스러운 해프닝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건을 만드는 그런 전개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런 전형적인 양산형 영화의 고질병이 여기에서도 나오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묵직한 단종 파트에서 싹 올랐었던 그 기대감이 여기서부터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막동아지 때문에 노루가 도망갔으니까 이번엔 다들 흩어져서 찾아보자. 그렇게 작전을 짜고 어몽도도 혼자서 다니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어몽도가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구조부터 되게 억지스러운 거죠. 근데 이야기 구조만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여기서 호랑이가 표현이 되는 걸 보면은 호랑이가 어몽도를 막 쫓아가는데요. 호랑이 혼자서만 화질이 약간 480p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인 어몽도는 1080p로 촬영이 돼 있는데 CG로 만든 호랑이는 퀄리티가 너무 낮아가지고 픽셀이 막 자글자글거리면서 어몽도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퀄리티가 너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거기에서 또 흥미가 팍 식어버려요. 이 영화의 제작비가 100억 초반대라고 하니까 뭐 힘든 거는 알긴 알겠는데요. 그런 현실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적인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후반부에 가면요, 그 클라이맥스 씬에서는 오히려 아니 이 장면을 이렇게까지 힘을 줘서 연출을 한다고 싶은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차피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영화니까 스포일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말을 하면요, 단종의 또 다른 숙부인 금성대군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금성대군은 수양대군의 반란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왕인 단종을 복권시키기 위해서 거사를 준비하면서 전국에서 군사를 막 소집을 합니다. 근데 그 장면들이 연출되는 방식이요, 약간은 그 반제제왕 왕의 기한에서 그 로한이 인간들의 연합군을 끌어모으는 장면처럼 엄청 웅장하게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100억의 제작비를 여기다가 다 쏟아부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규모의 기마 부대가 전국에서 막 모이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 왕의 기한에서는 그렇게 웅장하게 소집이 됐었던 그 군사들이 실제로 펠렌노르 전투까지 치르면서 인간 연합군 소집을 통해서 고조됐었던 그 긴장감이 이 클라이맥스의 전투씬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고 또 감동적으로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합군 소집 장면을 통해서 응축시켰었던 그런 긴장감이나 기대감을 마지막 전투씬을 통해서 전부 다 폭발을 시켜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왕과 사는 남자에서는요, 금성대군이 그렇게까지 웅장하게 모아놨던 그 군사들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군사들이 기세 좋게 성남 부근까지 진군을 하는 장면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묘사도 안 되고 그냥 그 진군 장면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요, 김이 팍 새버리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웅장하게 연출을 했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폭발을 시키지 않고 이대로 그냥 끝내버린다고? 근데 여기다가 제작비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호랑이를 480p로 연출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입부에서 480p짜리 호랑이가 등장을 하자마자 기대감이 순식간에 확 짜게 식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어몽도가 일단은 그 호랑이한테 쫓기다가 약간 낮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진짜 유치한 개그를 치고 있는 게요, 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좀 충격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게 된 사람이 정말로 공교롭게도 딱 이런 포즈로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몽도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야, 쟤 저기서 낮잠이나 자고 있다. 아우, 우리는 이렇게 노루 찾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촌장이라는 놈이 저렇게 편한 자세로 저거 낮잠을 자고 있네 하면서 그냥 어몽도를 거기다가 냅두고 자기들끼리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진 어몽도가 엄청 불쌍하게 한밤중에 산속을 헤매면서 어딘가로 혼자서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게 코믹한 톤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시퀀스 직전에는 막 단종의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종묘 사직의 엄중함을 내가 지켜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컷에서는 곧바로 이런 개그가 유치하게 난입을 하니까 480p짜리 호랑이가 난입을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가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혼자 남겨진 어몽도가 겨우 몸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길을 헤매다가 어느 한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꾀재재한 몰골로 어몽도가 자기 마을을 찾아오니까 그 마을의 촌장이 어쩌다가 여기에 오게 됐냐 이렇게 어몽도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몽도가 노루 사냥을 하다가 나 혼자 떨어져가지고 길을 헤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근데 촌장이 그 말을 듣고 되게 의아하다는 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노루요? 아니 노루를 왜 잡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몽도가 아니 당연히 사냥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라고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촌장이 엄청 웃으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누리는 데가 나는 그런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런 거 먹을 생각도 못한다 그러면서 어몽도를 되게 미개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선 사람이면서. 근데 어몽도가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니 진짜로 사람들이 다 흰쌀밥에다가 큼지막한 고기를 얹어가지고 막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몽도가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호랑이한테 쫓겨가면서까지 노루사냥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어몽도가 촌장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촌장이 또 바로바로 비결을 말해줘요. 우리가 한양에 있던 양반이 우리 마을로 유배를 오게 됐는데 아니 조금 있으니까 그 양반한테 계속 뇌물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조금씩 얻어먹게 됐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양반도 여기 있으니까 심심해가지고 애들 글 공부도 좀 시켜주고 그러더니 다시 관직을 되찾아가지고 한양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 마을에 똑똑한 애들을 몇 명 데리고 가서 과거 급제까지 시켜주더라. 그래서 마을 전체가 엄청 부유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몽도가 여기에서 엄청난 영감을 받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우리도 유배 오는 양반 하나를 우리 마을에다가 유치를 해야겠다. 야 그러면은 우리도 진짜로 코스피 5천 6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몽도가 그 다음날 바로 영월 군수한테 달려가가지고 막 떼를 씁니다. 우리 지역에 이번에 높으신 분이 유배를 온다고 하던데 그거 우리 마을에 주면 안 되냐. 우리 마을에 청령포라고 엄청 끔찍한 절벽이 있다. 거기가 한여름에는 습기가 차고 산모기가 들끓는데 또 겨울에는 한기가 올라와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거기에 있으면 막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유배지로 여기만한 입지가 어디 있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군수한테 어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들이 엄청나게 코믹한 톤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종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표정으로 가마를 타고 영월로 유배를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심각한 분위기 그 다음 컷에서는 어몽도가 다른 마을의 의장이랑 경쟁을 하면서 서로 자기 마을이 더 최악의 환경을 갖고 있다고 공개 입찰 PPT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고 있으면은 이게 진짜 뭔가 싶어지는 겁니다. 물론 감독님께서는 이 두 개의 파트를 여러 번 교차시키면서 결국에는 정반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단종이랑 어몽도가 한 지점에서 만나는 그런 구도의 이야기를 유도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정작 관객인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개의 파트가 서로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른 톤으로 서로 따로 돌고 있다는 느낌만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연출의 의도가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단종의 우울한 모습만 계속 보여주면은 분위기가 너무 처지고 무거워지니까 중간중간 유머를 섞어줘가지고 긴장감을 완화시켜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는 했겠죠. 근데 그런 의도는요, 메인 스토리가 잘 흘러가는 와중에 살짝만 컵으로 양념을 쳐주는 정도에 그쳐야 하는 건데, 이번 왕과 사는 남자는 그냥 똑같은 비중을 가진 메인 스토리 두 개가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톤으로 따로 놀고만 있어서 그 유머가 전혀 섞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극 파트랑 희극 파트가 따로 떨어져서 별개로 존재를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죠. 일단 재미있으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냉탕에 있다가 열탕에 갑자기 들어가든 말든지 간에 그 과정이 재미있으면은 전부 다 용서가 돼요. 어몽도의 희극 파트에서 개그라도 제대로 쳐주면은 그게 다 용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문제는 그 개그마저도 너무 1차원적인 말장난이나 몸개그 위주가 전부라서 진짜 이걸 보는 내내 짜게 식는단 말이에요. 이게 시나리오를 깎아가지고 빌드업을 한 상황으로 웃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맥락도 없는 상황에다가 배우들을 던져놓고 배우들의 피지컬로만 웃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유해진 배우는요, 올빼미라는 작품에서 진짜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가 사극을 제대로 소화하면은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이미 다 제대로 보여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영화는 말장난 개그나 치면서 늘어지는 구간을 대충 때워주는 감초 역할로 유해진을 소모시키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보는 내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렇게 웃음 강박을 버리지를 못할까? 뭔가 중간중간 웃음 구간을 넣어주는 게 절대적인 흥행 문법 같은 게 돼버려서 이거를 좀 충무로가 깨지를 못하는 느낌이 이번에도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배우들한테 대충 상황 던져주고 너네들이 피지컬로 알아서 좀 웃겨줘라 이러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의 완성도로 웃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요. 또 개그 파트도 그렇지만은 좀 진지한 서사 파트도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사실 단종이 처음에 영월에 왔을 때는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놔버렸다가 이 어몽도를 비롯한 광천골 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는 서사가 조금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연출하는 디테일이 너무 얼렁뚱땅에다가 지나치게 좀 판타지적인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서요, 이게 여기서도 잘 공감이 안 됩니다. 단종이 어몽도랑 이 마을 주민들을 왜 저렇게까지 어여삐 여기는지가 조금은 공감이 잘 안 돼요. 그 서사의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어몽도의 캐릭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단종을 이용해서 콩고물이나 얻어먹을 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마을 주민들한테 얼렁뚱땅으로 마음을 열어가는 단종을 보면서 갑자기 나도 내 목숨을 저 왕을 위해서 한번 걸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그 흐름이요, 이게 너무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좀 표현하는 유해진과 박지훈의 연기도 연기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 그 연기를 통해서 표현되는 서사가 너무 감동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단점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점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 관상의 주인공이었던 수양대군 대신에 이번에는 한명회라는 최측근을 대신 등장시켜가지고 단종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지독하게 괴롭히는 인물이 한명회로 대신 등장하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 세조가 직접 영월까지 와가지고 단종을 견제하고 괴롭히는 장면이 현실적으로 연출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명회라는 캐릭터를 대신 등장을 시키고요. 이걸 연기하는 유지태 배우한테는 벌크업을 하도록 디렉팅을 줘가지고 그 엄청난 존재감을 통해서 단종을 향한 위협의 실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준 연출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명회라는 빌런을 연출하는 방식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한명회의 위협에 맞서서 단종이 각성해가는 과정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 각성의 계기가 결국에는 광천골 주민들과의 관계란 말이죠. 근데 광천골 주민들과의 관계라는 그 계기에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광천골 주민들한테도 분명한 존재감이나 개성이 부여가 됐었어야 해요. 근데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광천골 주민들 중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광천골 주민들의 존재감이나 의미가 관객들한테는 크게 다가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자신의 작은아버지한테서 숙청을 당했었던, 너무나도 연약했던 어린 왕인 단종이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결국에는 광천골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천골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각성을 하고 자신이 희생할 것까지 각오를 하는 단종의 그 결의가 고귀하고 감동적이게 다가오려면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관객들한테도 이 광천골 주민들이 의미가 있는, 그래서 소중한 존재로 인식이 충분하게 되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번 영화에서 광천골 주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 그런 거는 거의 전무하고요. 거의 유일하게 광천골 주민들한테 개성이 부여되는 부분은 단종이 받은 밥상의 반찬을 누가 어떻게 구해서 요리를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들을 무슨 흑백 요리사에서 메뉴 설명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잔잔한 음악을 깔아가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언급이 되는 게 거의 유일한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한테 광천골 주민들은 솔직히 누가 누군지 알바노가 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한테 광천골 주민들은 전혀 소중한 존재로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단종이 자기 목숨을 걸기로 맹세를 한다.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 맹세가 관객들한테는 그다지 무겁게 다가올 수가 없는 구조로 이야기가 짜여져 있는 겁니다. 관객들 입장에서는 단종이 구하려는 대상이 그다지 소중하지가 않으니까 단종이 하는 그 맹세에서도 그 어떤 고귀함이나 절실함의 구체성이 느껴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들도 단종의 맹세를 한마음 한뜻으로 공감하고 염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단종의 최측근이었던 궁녀 매화는요, 단종을 향한 충절을 계속 비중 있게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이 매화라는 캐릭터의 존재감과 중요성은 충분하게 공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광천골 주민들과는 다르게 매화의 운명에 대해서는 관객들이 오히려 더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꾸 이상한 개그를 칠 시간에 차라리 광천골 주민들의 캐릭터를 더 가다듬어가지고 단종이 왜 이 사람들을 지켜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지키겠다는 마음이 왜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어몽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몽도가 단종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몽도의 서사에서도 단종만큼의 절실함이나 고귀함 같은 거를 충분히 뽑아내줬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사실 실제 역사에서의 어몽도는요, 자기 목숨을 잃을 위험까지 감수를 해가면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다음에 평생 동안 이 조선 정부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삼족을 멸하겠다는 어명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거를 어겨가면서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서 평생을 투신하기로 결심한 인물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인물을 양반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기대를 하면서 막 유배지 PPT를 벌이는 속물적인 개그 캐릭터로 연출을 해버리고 있으니까 그런 캐릭터가 갑자기 후반부에 들어와서 숭고한 선택을 하는 것에서도 이게 설득력이랑 일관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한테 공감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예를 좀 들자면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는 주인공이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궁녀 사월이랑 소중한 관계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월이가 자기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버리니까 주인공이 그걸 계기로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왕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의 각성을 표현하고 싶었다면요, 단종과 백성들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단종이 왜 그들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는지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광천골 주민들은 개구분량 연출에나 계속 동원이 되고요. 주민들마다 고유한 캐릭터성도 부여받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있으나마나한 병풍에 가까운 그런 평면성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사는 남자는 그런 부분들에서 설득력 만들기에 실패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명회라는 캐릭터의 연출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반면에요. 그 반대 세력인 주인공 일행들의 단단함은 오히려 되게 무디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런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주인공들과 그 주인공들을 둘러싼 인물들이 오히려 더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있는 그런 무난무난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설날 시즌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기에 굉장히 적합한 톤이기도 하고 480p 호랑이 덕분에 제작비를 아껴가지고 소닉 분기점도 260만 명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닉 분기를 넘는 거는 아주 가뿐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한국 영화 산업 여건에서는 아주 적당하게 사이즈를 잘 맞춘 괜찮은 기획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저처럼 창작자만의 고유한 관점에 좀 가치를 두는 관객들한테는 상당히 좀 아쉬운 작품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왔습니다.